교양만두 회의 시간, 저와 아리는 유독 의견이 많이 부딪힙니다. 팀장님 콘티 넘기셨어요? 돈 안 벌 거예요? 회사가 학교예요? 그렇게 존나 털리 아니 열띤 회의가 끝난 후에 아리의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휴, 저 오징어 새끼랑 일하는 나 존나 극한 직업이다. 아, 진짜 극한 직업이 뭔지 보여줘? 요즘이야 더럽고 치사해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직업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웠던 조선시대에는 일 때려치고 싶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는 생각에 알아본 오늘의 교양만두 주제, 조선시대 극한 직업 시작합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큰 칼을 든 채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입으로 술을 뿜어서 칼을 적시는 모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망나니의 모습이죠. 조선 후기 사형 집행인이었던 이 직업의 정식 명칭은 회자수입니다. 이들을 천시하여 낮게 부르던 말이 망나니였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해도 산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다 보니 이들은 사형 집행 이외에는 다른 일을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관에서 받는 월급 또한 당연히 만족스럽지 못했죠. 이에 회자수들은 점점 정신줄을 놓고 더욱더 잔혹해지기 시작합니다. 승정원 일기에 보면 사형수와 그 가족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만약 뇌물을 주지 않으면 최대한 고통스럽게 형을 집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떼를 지어 다니면서 시장에 나타나 물건을 빼앗고 돈을 갈취하기도 했는데요. 행실이 좋지 않은 인간들을 망나니라고 부르게 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라고 합니다. 회자수 외에도 한양의 형무소인 전옥서에는 행형쇠장이라고 불리는 사형 집행인이 있었는데요. 행형쇠장은 별도의 관리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사형수나 중죄인 중에 한 명이 맡았다고 합니다. 사형수가 사형을 면하는 대신 사형 집행을 떠맡아버린 것이죠. 다른 죄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만 하는 비극적인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원을 받아서 시켰거든요. 이 행형쇠장은 전임자가 죽어야만 새로 뽑았다고 하고요. 또 한 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목을 쳐야만 했죠. 하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죄책감을 견디기 힘들었던 탓인지 행형쇠장이 형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킹덤 보셨나요? 인간 고기를 사슴고기라고 속이는 바람에 좀비를 창궐하게 만든 민폐남이었지만 세자보다 더 좀비를 잘 때려잡아서 인기가 급상승한 캐릭터 영신. 이 영신의 직업이 바로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 차코갑사였죠. 예부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랑이 출몰 지역이었는데요. 허구한 날 마을에 호랑이들이 내려와서 먹을 것을 찾다가 인명사고가 나고는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정에서는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 차코갑사를 만들게 됩니다. 좀비보다 더 센 호랑이를 잡아야 했기 때문에 차코갑사는 담력이 세고 무예가 출중한 군인으로 가려 뽑았습니다. 일단 180보 밖에서 목궁을 쏴서 한 발 이상 명중시켜야 했고 두 손에는 각각 30kg씩을 들고 100보 이상을 한 번에 가야 했죠. 차코갑사는 살상력이 매우 높은 목궁이나 쇠뇌라는 무기를 썼는데요. 문제는 생각보다 이 무기들의 유효사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것. 게다가 짐승계 최종 보스급인 호랑이는 화살 한 발 갖고는 잘 죽지도 않았기 때문에 화살이 박힌 채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호랑이를 코앞에서 창 같은 근접 무기로 상대해야 했죠. 호랑이를 성공적으로 잡으면 포상이 주어졌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호랑이를 명중시킨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았고 포상의 기준은 세 번째 명중시킨 사람까지였다고 하죠. 그중 특히 호랑이에게 치명상을 입힌 MVP에게는 호랑이 가죽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대짜 호랑이 가죽 한 장이 보통 한양의 초가집 한 채 값이었다고 하니까 저 같은 마초는 한양의 기와집 한 채 쌉 가능한 밥주걱으로 뺨을 맞고도 반항 한번 못할 정도로 착한, 그래서 당연히 가난한 동생의 대명사 흥부. 원작 흥부전을 보면 흥부가 어느 날 곤장을 대신 맞아주면 30냥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흥부가 아르바이트로 하루에 20분 정도를 벌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30냥은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죠. 당연히 흥부는 이 제안을 격하게 수락하지만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임금의 특별 사면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 거래가 무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돈을 받고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사람을 매품팔이라고 불렀는데요. 처음에는 자식이 부모를 대신해서 곤장을 맞는 것이 일종의 효행으로 간주되어서 암암리에 허용되다 보니까 노비가 주인 대신 곤장을 맞는 부작용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돈을 주고받는 거래로 변질되어 버렸죠. 하지만 실제 매품팔이의 일당은 7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곤장 100대는 7냥의 벌금으로 대납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매품팔이가 그 돈을 다 가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곤장을 치는 형리와 나눠 가져야 했죠. 곤장을 치는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힘 조절을 미리 합의했던 것입니다. 정석으로 곤장 100대를 치면 사실상 사망하기 때문에 매품파리 입장에서 이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었죠. 조선시대 유교걸과 유교맨들에게 맨발은 매우 심각한 노출로 여겨졌습니다. 당연히 아무데서나 신발을 벗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런 길을 가다가 개천을 만나면, 그리고 다리도 없다면, 바로 이때에 손님을 등에 업거나 목마를 태워서 개천을 대신 건너주던 사람이 바로 월천꾼이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 무거운 짐이나 심지어 가마도 옮겨줬는데요.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대목이 되면 월천꾼으로 변신해 사람이 많이 건너는 냇가의 길목에서 고객을 기다렸죠. 여름철에 시냇물이 불어서 물살이 거셀 때, 겨울철에 물이 단단히 얼어붙기 전에 얼음물일 때, 그리고 얼었던 물이 녹기 시작해서 발이 찢어질 것 같은 온도일 때, 이럴 때가 바로 이 월천꾼들의 대목이었습니다. 거센 물살과 개차가운 물을 이겨내야 했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은 직업이었고, 얘처럼 키가 조그만 사람이면 역시 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이 직업이 얼마나 빡셌냐면 숙종 때 중국 사신을 업고 물을 건너주던 월천꾼들이 물살에 휩쓸려 죽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 얼음이나 이끼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물에 주저앉아버려서 몸도 망가지고 돈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자, 여러분, 일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짜 극한 직업, 농담이고 구독자 여러분들 덕에 저희는 오래오래 함께 일하고 싶어졌습니다. 계속 도와주세요, 여러분. 교양 만두였습니다.